친구 사이에 돈 때문에 불편해지는 이유, 50대의 속마음. 야, 우리 그때 참 재밌었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우다가도 문득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순간이 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이것이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왜 돈 때문에 친구 사이가 불편해지는 걸까? 오늘은 50대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 이유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1.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외제차 뽑았다면서? 친구의 성공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러움과 함께 자격지심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나는 왜 이렇게 벌이가 시원찮을까?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에 자존감이 뚝 떨어진다. 사례 1. 동창회에서 느낀 씁쓸함.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한 친구가 최근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다른 친구들도 능력 있다, 부럽다며 칭찬 일색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나는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괜히 위축되어 말수가 줄어들고 즐거워야 할 동창회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2. 비교하게 될 때. 이번에 유럽 여행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친구가 멋진 여행 계획을 이야기할 때 선뜻 좋아 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망설이게 되고 친구와 나의 상황을 비교하게 된다. 나는 왜 돈 걱정 없이 여행도 못 갈까? 친구는 능력이 좋아서 부럽다.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 사례 2. 친구의 호화로운 생일 파티. 친구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온 친구들, 비싼 와인과 음식들. 나는 평범한 옷차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파티를 즐기기보다는 주눅이 들어 눈치만 보게 되었다. 괜히 나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일찍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3. 소외감을 느낄 때. 요즘 골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어. 너도 같이 배울래? 친구들이 새로운 취미나 고급 레저 활동을 즐길 때 함께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 사례 3. 골프 모임에 끼지 못하는 아쉬움. 친구들이 골프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필드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골프를 배우고 싶지만 비싼 레슨비와 장비 구입 비용 때문에 망설여진다. 친구들은 같이 배우자, 재밌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나는 웃으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나는 왜 이런 것도 못 즐길까? 하는 생각에 소외감이 밀려왔다. 4.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상황들. 비싼 식당에서 눈치 보며 더치페이 친구들이 비싼 식당을 예약했을 때 솔직하게 나는 부담스러워 라고 말하기 어렵다. 마음속으로는 부담스럽지만 괜히 쪼잔해 보일까 봐 억지로 더치페이에 참여하고 나중에 후회한다. 선물 때문에 고민. 친구 생일이나 결혼식 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 너무 저렴한 선물은 성의 없어 보일까 봐 걱정되고 비싼 선물은 부담스럽다. 돈 빌려달라는 부탁.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난감하다. 빌려주자니 혹시 못 받을까 봐 걱정되고 안 빌려주자니 친구 사이가 멀어질까 봐 걱정된다. 경조사 참석. 친구의 경조사에 참석할 때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된다. 너무 적게 내면 흉볼까 봐 걱정되고 너무 많이 내면 부담스럽다. 5. 돈 문제가 우정에 미치는 영향. 돈 문제는 친구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과 배려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친구 사이의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50대 골프채 대신 소외감을 잡다. 친구 사이 경제적 격차가 부르는 우픈 현실. 골프 치러 갈래? 친구들의 이 한마디에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르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골프,
50대에게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관리, 친목, 도모, 비즈니스까지.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능력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골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레슨비, 장비 구입, 필드 비용까지. 망설이는 당신에게 친구들은 같이 배우자, 재밌을 거야 라며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선뜻 그 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봐. 결국 당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감이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도 못 즐길까? 하는 생각에 소외감과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골프 그 이상의 의미. 골프는 단순히 공을 치는 행위를 넘어 50대에게는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관리, 푸른 잔디 위에서 걷고 스윙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친목, 도모, 친구들과 함께 라운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업 파트너나 중요한 고객과 함께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골프는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격차가 부르는 소외감. 하지만 골프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이는 골프와 같은 고비용 취미 활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경제적 부담감. 레슨비, 장비 구입, 필드 비용 등 골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외감과 자괴감. 친구들이 골프를 즐기며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보면서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도 못 즐길까? 하는 생각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 경제적 격차는 친구 사이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고 대화 주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 속에 숨겨진 진심. 친구들의 같이 배우자, 재밌을 거야 라는 말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 속에 숨겨진 경제적 능력이라는 조건을 느낍니다. 괜찮아, 다음에 봐. 라는 당신의 말 속에는 아쉬움과 함께 씁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소외감 극복을 위한 노력. 골프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아보세요. 대안 찾기. 골프 외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등산, 자전거 타기, 영화 감상 등 비용 부담이 적은 활동도 많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골프를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강점과 즐거움을 찾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경제적 목표 설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마무리하며, 골프는 50대에게 건강, 친목,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경제적 격차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솔직한 대화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찾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세요. 진정한 친구는 골프채를 함께 잡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여유로운 오후의 찻잔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만 꼬박꼬박 나오면 괜찮겠지. 하지만 은퇴 후 어느 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 매달 280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불안하고 비참하지? 이 질문은 단지 돈의 액수만이 아니라 삶의 준비 정도와 방향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연금만 믿고 은퇴를 맞이했다가 예상치 못한 감정적, 경제적 벽에 부딪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 1 전직 경찰 35년 근무했는데 허무했습니다. 60세 김병호 가명씨는 경찰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연금은 약 280만 원, 아이들도 모두 출가했고 아내와 단둘이 살 집도 마련해뒀습니다. 이 정도면 은퇴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출근 안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TV 보고 누워있다 보면 저녁이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사람이 쓸모없어진 느낌이에요. 정체성의 붕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벗는 순간 그는 사회에서의 위치도 존재감도 함께 잃은 듯 느꼈습니다. 수입보다 더 무서운 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례 이 아내는 늘 집에 있는데 우리는 대화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58세에 퇴직한 여성 공무원 정영숙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도 같은 시기에 퇴직했고 둘 다 매달 25만 28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닥친 건 생활의 안정이 아닌 정서적 거리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말이 없어요. 대화 주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랄까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은퇴 후 관계의 위기는 은근히 그리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수록 쌓이는 사소한 갈등들, 서로의 리듬이 달라서 생기는 생활 충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삶의 목표가 사라진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례 3남들보다 연금 많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말도 못 꺼내요.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이정만 가명 씨는 누구보다 재정적으로 잘 준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직 퇴직 후 연금은 약 300만 원 수준. 자가도 있고 차량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 돈 쓰는 구조가 전혀 예상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건강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더군요. 병원비가 한 달에 5,060만 원, 거기에 노후 집수리, 보험료, 조카 결혼까지 어느 순간 적자가 나요.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따라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 가족의 기대, 각종 경조사 등 은퇴한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요즘 카드값을 미루는 일이 늘어났고 자녀에게 말 못할 빚도 생겼습니다. 은퇴 후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연금 충분한 생활비가 아니다. 연금 280만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을 보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병원비,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등은 정기 지출보다 무섭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 고정 지출 줄이기는 필수이며 가능하다면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거리나 자산 구조 설계도 함께 필요합니다. 2. 정체성 상실에 대비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떠받쳐 주던 직업이 사라지면 그 공백은 생각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역할, 목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모임, 자원봉사, 취미 기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 없이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 비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관계를 재정립하라. 가족, 부부, 친구와의 관계도 은퇴와 함께 변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늘 함께 있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은 공유하되 시간을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끼리도 각자의 일과 취미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보다 중요한 것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연금만 꾸준히 들어오면 걱정 없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연금은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 그 위에 얹을 관계, 역할, 감정, 그리고 삶의 리듬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매달 28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들어와도 비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아직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있다면 지금 바로 재정, 정서,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나다움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달 280만 원의 연금, 왜 은퇴 생활을 지탱하지 못할까? 은퇴 설계 전문가의 현실 진단과 조언. 1. 280만 원 연금, 충분한 생활비인가? 60세 이상 퇴직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100만 250만 원 사이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일부 특수직을 제외하면 280만 원은 비교적 높은 연금 수령액에 속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지출 구조와 재정 지속성입니다. 현실적인 월 지출 항목 예시 2인 가구, 자가 기준. 식비 및 생필품 7,09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2,030만 원. 교통 및 통신비 1,525만 원.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3,050만 원. 경조사 및 여가비 20만 원 이상. 총합 약 17만 220만 원 기본 고정비만.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주택 수리비, 차량 유지비, 자녀 지원 등이 추가되면 연 500만 1천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결론 280만 원은 절약형 생활 기준으로는 유지 가능하지만 여유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2. 은퇴 후 경제적 공백보다 무서운 정체성 공백. 은퇴 후의 심리적 문제는 대부분 정체성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오랜 시간 특정 직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에 느끼는 소외감, 허무감, 자존감 하락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요 정서적 변화 사례. 소속감 상실, 우울감, 무기력. 일상 루틴 붕괴, 수면장애, 건강 저하. 사회적 역할 단절, 관계 축소, 고립. 배우자와의 거리감, 대화 단절, 갈등 증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제2의 사춘기라 부를 만큼 정서적 변화가 급격하고 감정 기복이 심화될 수 있는 시기로 봅니다. 해결 방안. 은퇴 전부터 나만의 시간과 목표 중심 활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취미 기반 모임 또는 파트타임 근로가 정체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은퇴 후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은퇴 이후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입니다. 주요 갈등 원인. 하루 24시간 함께 있음으로 생기는 생활 충돌. 역할 정체성 붕괴로 인한 감정적 불만. 재정 사용에 대한 가치관 차이. 의사소통 부재 및 관심사 불일치. 특히 여성은 가사 노동이 늘어난다고 느끼고 남성은 가정 내 역할 상실을 겪으며 상호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안.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각방 생활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엔 부부가 따로 활동하고 저녁은 함께 보내는 방식이 관계에 긍정적입니다. 또한 재정 계획을 함께 세우는 과정도 감정적 유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노후 재정 계획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착각. 연금이니까 고정 수입이라 괜찮다. 연금은 늘어나지 않지만 지출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늘어납니다. 실질 구매력은 매년 감소합니다. 지출은 은퇴하면 자동으로 줄어든다. 오히려 병원비, 약값, 집수리, 가족 지원 등으로 지출은 늘어납니다. 집은 자산이다. 나중에 팔면 된다. 주거 안정성, 감정적 요인,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현금화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유동성 있는 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예, 배당주, 채권, 현금성 자산. 정답은 은퇴 전 반드시 생활비, 시뮬레이션, 유지비가 적은 자산 구조와 보장성 보험 재점검, 비상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실질적인 준비 방법 요약. 준비 항목 구체적 전략. 재정 최소 6개월치 비상자금 확보. 지출 구조, 재정비 정기 vs 변동비. 부채 정리 및 현금성 자산 확보. 정서 은퇴 후의 루틴 마련. 사회활동 참여 동호회, 자원봉사. 새로운 목표 설정 작은 것부터 시작. 관계 부부간 일상 조율, 소통 시간 확보. 자녀와 재정적 기대치 조율. 외부 인간관계 확장 노력. 건강 정기검진 계획 수립. 비보험 건강 비용 대비. 운동 루틴 확립, 유산소 근력. 결론 금액이 아닌 구조가 핵심입니다. 연금 280만 원, 단독으로 보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삶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그 위에 튼튼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변수에 대비한 비상계획,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정체성 활동,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시간, 현실적인 지출 계획과 추가 수익 전략.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했을 때 우리는 비참하지 않은 은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부터가 늦지 않습니다. 퇴직 후 매일 공원만 걷는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서론 퇴직 후 나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걸어야 건강에 좋다더니 퇴직하고 나선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풍경을 걷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일해왔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남 부럽지 않게 가정도 지켰고 사회적으로도 체면 유지하며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허전함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좀 쉬고 싶었지만 그건 딱 한 달이더군요. 그 뒤부터는 난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따라 붙어요. 사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공허함, 무기력, 외로움.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가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 하면 돈만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이에요.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지? 내가 오늘 할 일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마음은 허전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체력은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드니 더 심하게 느껴져요. 그러니 돈, 건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삶의 방향입니다. 사례 1. 대기업 퇴직 후 6개월 매일 아침 공원만 걸어요. 박 팀장님 62세는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식 땐 동료들도 모여서 박수치고 기념패도 받고 감동적인 날이었죠. 하지만 6개월 뒤 박 팀장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1시간씩 걷고는 하루 종일 TV만 보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아. 아내도 바쁘고 애들도 나랑은 대화가 없고. 문제는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에요. 누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박 팀장님을 무너뜨린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 그때 박 팀장님이 선택한 건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구나라는 경험이 큰 위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주 2회 봉사도 하고 아침마다 이유 있는 산책을 하세요. 사례 2. 퇴직 후 부부 갈등까지 너무 가까워진 거리감. 김 여사 60세는 3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했어요. 퇴직 후 이제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자고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서로의 단점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싸움이 잦아지고 말수가 줄고 결국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고 느끼기 시작했대요. 해결의 실마리. 김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플로리스트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주 1회지만 그 시간만큼은 남편과도 떨어지고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이었죠. 수업 후에는 작은 꽃다발 만들어 이웃에게 선물하면서 내가 아직 따뜻한 사람이구나 느끼며 자존감도 회복했대요. 사례 3. 퇴직하고 유튜브 시작. 처음엔 비웃더니 이제 구독자 3만. 정 과장 58세는 IT 회사에서 퇴직 후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늘 좋아하던 낚시와 요리를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죠. 처음엔 조회수도 없고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뭘 하냐며 비웃었지만 꾸준히 올렸어요. 결국 1년 만에 구독자 3만 명을 넘기고 은퇴자 모임에 강연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은 은퇴 전보다 더 바쁘고 즐거워요. 돈도 조금 들어오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포인트. 은퇴 후 나만의 작은 콘텐츠 하나라도 있으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블로그, 그림, 글쓰기, 강연, 수공예 등도 좋죠? 정리하며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할 일 없음입니다. 사람은요, 쓸모를 느껴야 살 맛이 납니다. 은퇴가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퇴직 후 매일 공원만 걷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걷기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이따 봉사활동 가야 하니까 체력 유지해야지. 유튜브에 올릴 낚시 영상 찍으러 가야지. 손자에게 줄 화분 만들 재료 사러 나가야지. 이런 목적이 있으면 같은 걷기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한마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고 사소한 것 하나 시작해 보세요. 그게 결국 은퇴 후 삶을 허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바꿔줄 열쇠가 될 거예요.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매일 공원만 걷는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은 60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퇴직 후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충격. 60세를 전후한 시기는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사회적 단절은 단순한 직장 생활의 종료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하나의 직장에 헌신해온 사람일수록 퇴직 후의 공허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하게 좀 쉬자라고만 계획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정서적 공백과 무의미함은 실제로 우울증, 무기력, 부부 갈등,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역할 상실과 삶의 목적 부재.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느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무기력함이 정신적 붕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평생 직장에서 정해진 목표와 책임, 루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그 구조가 사라지면 삶의 축이 무너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삶의 새 방향과 자기만의 일거리,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얻는 작은 성취와 관계 회복입니다. 사례 1. 62세 대기업 퇴직자, 공원 걷기로 하루를 보내던 남성. 박씨 62세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건강을 챙긴다 했지만 실제로는 걷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대부분을 TV 시청과 낮잠으로 보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말합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점차 무기력해졌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해결 방안 지역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박 씨는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로 매주 정기적인 일정이 생기며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례 2. 60세 간호사, 부부 갈등과 외로움에 지친 퇴직 후 3. 김씨 60세는 간호사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빴기에 남편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작은 갈등이 점점 커졌고 남편과 대화도 줄어들며 지루함과 싸움이 일상이 됐습니다. 해결 방안 김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플로리스트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수업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은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만들면서 제 마음도 정돈되는 느낌이었어요. 사례 3. 58세 IT 퇴직자, 취미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열다. 정씨 58세는 IT 기업에서 퇴직 후 특별한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다 평소 좋아하던 낚시와 요리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반신반의했지만 1년 후 그는 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신의 관심 분야를 콘텐츠로 발전시키며 정 씨는 퇴직 후의 무력감을 극복했고 더불어 소소한 수익과 강연 요청까지 받으며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퇴직 이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설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라. 사라진 역할을 새롭게 채워야 한다. 봉사, 배움, 취미, 1인 콘텐츠 등 자신만의 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라.
관계의 단절은 감정의 단절로 이어진다.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등을 통해 타인과의 연결을 지속해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 부부라도 24시간 함께하는 건 독이 될 수 있다. 각자의 공간과 리듬을 지켜야 부부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결론 공원 걷기가 아닌 목적 있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일 공원만 걷는 것에서 허무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아직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관심사 하나라도 지금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은퇴 후 삶을 허무함에서 보람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이 최고입니다. 오랜 외국 생활 후 깨달은 은퇴 후 삶의 진실. 한국이 최고야. 이 말, 한때는 그냥 애국심 넘치는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저도 나이가 들고 은퇴가 코앞에 오고 해외에서 203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그 말이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외국 살면서 좋은 점도 있었죠. 자유롭고 시야 넓어지고 교육 커리어 언어 다 좋았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사는 곳은 결국 살기 편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은퇴 준비와 연결해서요. 왜냐면 내 평생 모은 돈과 시간과 건강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전후거든요. 외국 생활 후 돌아와 느낀 현실 사례 1. 김수연 61세님의 이야기. 김수연님은 미국에서 25년을 살다가 58세 때 귀국했어요. 남편과 둘이 노후를 미국에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건강 문제로 한국 병원에 한 달만 치료받으러 들어왔다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미국은 보험 있어도 몇 천불 깨지는 거 기본인데 한국은 MRI도 몇만 원, 입원해도 부담이 없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마트에 가보니 과일값, 반찬값, 팥값이 너무 싸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노후엔 좋은 경치도 좋지만 밥값 싸고 병원 가까운 게 최고라는 걸요.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의 전세 아파트에서 살면서 동네 복지관 태극권 교실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 나가서 딸 만나 점심 먹고 온다고 해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졌다면서요. 여행만 좋은 외국 사례. 이 박진호 68세님의 깨달음. 박진호님은 호주에서 30년 살았습니다. 연금도 집도 차도 다 있었지만 결국 65세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호주에서 살 땐 여유롭고 좋았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외로워져요. 친구 만나러 가려면 1시간씩 운전해야 하고 아무 때나 전화해서 불러낼 사람도 없고 나이 드니깐 그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귀국하자마자 예전 동창들이며 사촌 형제들 모임이 다시 생기고 동네 목욕탕만 가도 인사 나눌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여행은 외국이 좋아요. 근데 사는 건 한국이 훨씬 편해요. 밥값 싸지, 치안 좋지, 대중교통 편하지, 심심하면 어디든 바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1년에 한두 번씩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는 재미로 삽니다. 외국은 여행으로만 가는 게 최고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마음이 편안한 나라. 사례 3. 이명자 57세님의 선택. 이명자님은 캐나다 이민 20년 차였어요. 거기서 영어 강사로 자리도 잡고 자녀들도 다 대학 가고 남편 사업도 잘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고 해요. 매일 출근길에 눈길 치우고 장 보러 갈 때마다 차 타고 30분, 한겨울엔 영하 30도 다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그 모든 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결국 55세의 남편과 상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경남 창원에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살고 있어요. 동네 시장만 걸어도 행복해요. 나물도 사고 길거리 잔치국수도 먹고 캐나다에서도 한국 마트 가면 사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느낌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어요. 그냥 말이 통하고 의사소통 스트레스가 없고 내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놓이게 할 줄 몰랐어요. 왜 많은 은퇴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가? 전문가적 인사이트. 1.
의료 접근성과 비용. 한국만큼 빠르고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드물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다 병원 예약만 몇 주에서 몇 달 비용도 감당이 안 됩니다. 노후에는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병원 접근성이 곧 삶의 질이 되거든요. 2. 사회적 연결망. 외국에서 좋은 이웃 만나기도 쉽지 않고 언어 문화 장벽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초등학교 친구, 친척, 옛 직장 동료, 교회 성당 사찰 모임 등 연결망이 자연스럽게 살아 있어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곧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생활비와 편의성. 교통비, 밥값, 외식비, 택시, 대중교통 모두 외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치안도 세계 최상위권이라 밤길을 다닐 때도 불안감이 적어요. 4. 해외여행의 자유로움. 외국 거주자는 해외여행을 가면 본국 방문일 뿐이지만 한국 거주자는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 등 어디든 여행자로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죠. 결국 살 곳은 편한 한국, 여행은 외국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은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마무리. 은퇴 준비의 본질. 결국 은퇴 준비라는 건 돈과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에 살든 어떤 나라에서 은퇴하든 중요한 건 병원 가는 길이 어렵지 않아야 하고 밥 먹는 게 부담되지 않아야 하고 외롭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젊을 땐 해외에 꿈을 품고 떠났다가 나이 들어서는 역시 내 나라가 최고다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후퇴가 아니라 진짜 나다운 삶으로의 귀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은퇴 후엔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살겠다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한국 생활의 현실적 팁과 인사이트. 자, 이제 감정적인 공감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실제로 여러분이 은퇴 후 한국에서 살 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팁과 정보들을 드릴게요. 1. 의료비와 보험 현실 수치와 팁. 많은 교포분들이 한국 병원비에 놀라세요.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MRI 검사 비용 한국 410만원 건보 적용 시 미국 5,030달러 보험 유무에 따라 다름. 내시경 검사 비용 한국 위내시경 57만원, 대장 내시경 1,020만원 수면 여부 조직 검사 포함. 캐나다 대장 내시경 대기기간 수개월 비용은 보험으로 커버되나 스케줄 조율 어려움. 팁. 한국에 들어오시면 바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신청하세요. 귀국 즉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등록하면 가입 후 6개월간 보험료가 약간 높게 나오지만 장기 체류자나 귀국자는 납부 이력이 인정돼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연결망 실질적 준비 방법. 많은 분들이 귀국하자마자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30년 외국 생활 후 돌아오면 옛 친구들과도 자연스러운 거리가 생겨요. 팁.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기초체력, 영어회화,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등 월 12만원 내외. 노인 종합복지관 60세 이상이면 대부분 무료 혹은 극저가로 태극권, 요가, 라인댄스, 수채화반 등 수강 가능. 지역 봉사 모임 봉사활동은 사람을 가장 빨리 연결해 줍니다. 특히 무료 급식소, 종교단체 봉사팀은 유대가 단단해요. 실제로 68세에 귀국한 한 분은 이런 활동 안 했으면 한국도 외국만큼 외로웠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3. 생활비 은퇴자, 월 평균 비용과 현실적 설계. 국민연금공단 2023년 발표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60만원, 여유로운 생활비는 월 340만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주거비용 예시 2024년 수도권 기준. 전세 수도권 소형 아파트 1억 5천 2억 5천. 월세 보증금 1천 3천에 월 3,070만원. 식비 예시. 시장 반찬값 1인 주당 35만원. 외식 백반 710천원, 국밥 812천원, 커피 25천원. 팁. 귀국 후 첫 12년은 월세로 살면서 병원, 시장, 교통 등 생활권을 체험해본 뒤 전세나 매매를 결정하세요. 전세 자금 대출은 60대 이상도 가능하나
소득 증빙연금, 임대수익 등이 필요합니다. 4. 귀국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1. 의료보험 공백. 해외 체류 후 바로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 병원비가 수백만 원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귀국 즉시 동주민센터 방문, 건강보험 지역가입 필수. 이 연금 수급 계획 미확인. 국민연금, 미국 소셜 시큐리티, 캐나다, CPP 등 이중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해외수급센터 또는 각국 연금청에 문의해 이중과세 방지 협약과 수급 조건 확인하세요. 3. 주거 결정 성급함. 들어오자마자 무리해서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막상 생활해보면 지역이나 동네의 문화가 안 맞아 힘들어집니다. 최소 6개월 1년은 월세에 거주하며 적응하는 기간을 두세요. 5. 외국은 여행만 은퇴 후 최고의 조합.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외국으로 여행하라.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이 1,020만원대, 대만 방콕도 2,040만원대, 유럽도 프로모션 시즌엔 5,080만원대까지 내려갑니다. 한국에서 의료, 치안,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1년에 2~3번씩 해외여행을 즐기는 삶. 팁. 연금 수급일과 여행 일정을 조율하세요. 대부분 연금은 월 중순 입금되니 그 주에 여행 일정을 잡으면 현금 흐름이 안정됩니다. 해외여행 보험은 카드사 자동 가입만 믿지 말고 공항 출국 전 모바일로 추가 가입하면 만일의 사고에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 전문가 메시지. 결국 은퇴 준비는 돈만 많이 모으면 끝이 아니라 어디서 살 건지, 어떻게 병원 갈 건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건지,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어디로 여행을 가며 리프레시할 건지까지. 삶 전체의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외국 생활은 꿈을 이루는 여정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은 내가 진짜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안식이다.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이 앞으로의 은퇴 라이프를 보다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